11호 대책을 진짜 잘못한 거예요. 규제는 하기는 쉬운데 풀기는 너무 어렵거든요. 어렵죠. 정부의 딜레마고 여당의 딜레마입니다. 아마 속마음은 이럴 거예요. 제발 그냥 이대로 있어주면 안 되겠냐? 적어도 6.3 선거까지는 그냥 지금처럼 가자라는 게 아마 간절한 마음일 거고요. 지금 국민들은 굉장히 불안해요. 그래서 막 요동이 치고 있는데 지금 정부는 이것만 살짝 풀까 말까 이런 걸 고민하고 있으니 최악의 한 수가 될 수밖에 없는데 이러면 진짜 문재인 정부 시즌2가 되는 거죠. 김인만의 부다방 TV 운영하고 계시죠. 김인만 소장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결국에 이 상황이라면은 정부 입장에서는 쓸 카드가 별로 없다. 이렇게 좀 정리가 된다면 결국에는 가격 상승을 막을 수 없다라는 의미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그걸 가만히 보고 있을 수도 없는 게 정부인데. 아이고야. 네, 그러면은 무언가 하긴 할 거잖아요.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다주택 규제 풀고 뭐 비아파트 공급하고 뭐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그걸 또 설득하는 것도 시간이 꽤 걸릴 것이고 설득이 안 될 수도 있고 국민들이. 네네. 그러면은 무언가 방법을 내놔라. 그거 말고 딴 거 내놔라는 얘기들이 나올 텐데 뭐 더 과격한 정책들, 뭐 더 급진적인 거, 뭐 더 소위 말하는 더 막 찍어 누르는 이런 것들로 가게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이제 딜레마입니다. 정부의 딜레마고 여당의 딜레마입니다. 아마 속마음은 이럴 거예요. 야 제발 네. 제발 그냥 이대로 있어주면 안 되겠냐? 적어도 6.3 선거까지는 제발 그냥 지금처럼 가자라는 게 아마 간절한 마음일 거고요. 집값이 폭락해도 문제고 이제 폭등해도 문제인데 폭락보다는 상승 가능성이 높긴 하잖아요. 지금 네. 분위기에서. 집값이 폭락을 하려면 과거 사례를 보게 되면 폭락 구간을 생각해 보자고요. 집값이 떨어지는 건 정책으로 집값이 떨어진 적은 없고요.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더 지나면 2097년도 IMF 외환위기, 2011년, 12년, 13년 2차 하락, 최근에 2022년 하반기 기준금리, 대외적인 변수에 의한 불확실성 때문에 집값이 떨어집니다. 네. 그러면 지금 만약에 떨어지는 요인을 만약에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리면 기준금리가 왕창 올랐을 때 네. AI 버블이 터진다든지 미국에서 물가가 미친 듯이 올라가지고 또 기준금리를 왕창 올려. 이럴 때는 주식도 폭락하고 부동산도 빠집니다. 2026년에 이럴 가능성 저는 낮다고 봅니다. 51%로 저는 항상 저의 판단 기준은 51%입니다. 금리 올라갈 확률 51%안 된다? 그러면 일단 제낍니다. 네. 이건 아니고 그러면 집값이 이제 올라가는데 여러 가지 변수 때문에 갑자기 올해도 세 번의 파동이 나올 줄 누가 알았습니까? 토지거래가 구역 푼다고 그렇게 올라갈 줄 알았으면 오세훈 서울시장이 안 풀었겠죠. 네. 지금도 이제 정부가 무서운 게 11호 대책을 통해서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을 묶었는데 억울하게 묶인 지역들 있잖아요. 노도강, 금강구, 은평구, 수원, 장안구 이런 지역들 풀어줘야 된다는 거는 정부도 알고 있습니다. 김용범 정책실장이 이건 임시적인 조치다. 공급 대책이 먼저 나온다는 게 전제 조건입니다. 공급 대책 나오고 시장이 안정되는 거 확인하면 3단계로 그다음 토호제 풀어주겠다라고 하는데 네. 시기를 보게 되면 저는 설날 전후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공급대책 12월에서 1월 정도 나오고 공급대책 나온 다음에 분위기 좀 한 달 정도 관찰을 하고 설 전후 해가지고 아마 노도강이나 은평구 저는 풀어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데 풀어줘도 만약에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네. 좀 수습하는 시간이 필요하니까 2월 정도 설 전후에 발표해서 집값이 만약에 올라가면 또 수습을 해야 되니까 6.3 전에는 수습을 해야 되는데 5월에 토호제 풀어줬다가 난리가 터지면 수습이 안 되니까 네. 이 정도가 이제 딱 적정한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예상치 못하는 이런 변수들 토호제를 풀었는데 갑자기 노도강에 풍선 효과가 생겨서 집값 폭등하고 수도권으로 막 번져. 네. 정부 입장에서 난리가 났잖아요. 그러면 규제를 해야 되는데 일단 대출 규제는 저는 더 이상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상 6.27 대책으로 나올 대책은 다 나왔다. 6억에서 20억 넘어가는 구간은 2억으로 줄였잖아요. 강남은 씨알도 안 먹히잖아요. 네. 6억이나 2억이나 어차피 자기 자본이라는 게 내가 집을 판 돈이나 부모님한테 받거나 사업 소득이 있는 분들 아니면 어차피 못 사는 시작이니까 대출 규제는 큰 의미가 없고요. 오히려 서민만 더 때려잡습니다. 그래서 의미는 없고 지역 규제도 이미 토지 거래허가 구역을 다 묶은 마당에 할 것도 없고 결국에는 돌아서 또 세금 규제거든. 마지막까지 하기 싫은 세금 규제를 이제 해야 되는 막다른 골목에 이제 밀리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둘 중에 하나죠. 집값이 폭등한다. 난리가 났다. 그러면 야
지금 지방선거가 문제냐? 조세 저항이 무섭냐? 집값 폭등이 무섭냐라고 했을 때 집값이 폭등한다? 야, 조세 저항이고 뭐고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야. 이게 더 급해라고 한다면 세금 규제 카드 먼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정부나 여당이 생각하는 저는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세금 규제가 나와도 먹힐까? 종부세 올린다? 내년에 종부세 올려가지고 고지서 언제 받아본다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최악의 한 수가 될 수밖에 없는데 이러면 진짜 문재인 정부 시즌 2가 되는 거죠. 그러면 집값이 폭등하는데 거래세를 또 못 내리잖아요. 집값이 올라가는데 취득세, 양도세를 어떻게 내려요? 그러면 거래세는 못 내리고 보유세만 올리게 되면 또 매물 잠김 현상, 입주 물량 안 나오니까 오히려 집값은 또 더 올라가는 이런 문제들. 문재인 정부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 시즌 2가 될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저는 좀 2026년은 좀 네. 조용하게 그냥 지금 정도 상승률이 유지되기를 저 개인적으로는 좀 바라는 입장인데 제 바람대로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지금 토호제를 풀어준다 아니다 이거 가지고 계속 그 갑론을박을 하고 있지만 그 지역들이 뭐 당연히 한강벨트니 뭐 고가 지역들은 아니고 아니죠. 전혀 안 올랐다라고 그럼요. 지금 막 플랜카드 왜 우리를 왜 괴롭히냐 하면서 막 그건 걸리는 그럼요. 지역들 그 지역들이 아마 대상이 될 텐데 그럼요. 거기는 실제로도 좀 통계상 많이 안 올랐었기 때문에 이미 지금 이렇게 한번 뜨거워진 마당에 거길 만약에 풀면 그럼 이게 너무 저평가돼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될 거잖아요. 저평가가 그 지역이. 맞죠. 실제로도 뭐 안 올랐으니까. 네. 거기다가 기존의 대출 규제까지 있는데 여기는 이제 갭 투자가 된다고 하는 순간 그 동네에 있는 신축급들은 막 튀어 올라갈 것 같거든요. 신축, 구축도 저는 다 오르려고 네.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올해 2월에 한번 일어났던 그 토호제 풀면서 생긴 그게 물론 뭐 강도는 약해도 그 지역들이 막 일어난다면 그거를 그 과연 감수할 수 있을까? 이거를 그래서 선거 사실 그게 직전인데. 없다. 풍선 효과가 진짜 안 생겨. 네. 라고 하면 아마 지금이라도 풀었을걸요? 뭐 그러겠죠. 네. 근데 사실 그게 고민이라니까요.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일단 민심이 안 좋아. 그러면 자, 민심 안 좋죠. 안 좋죠. 거기가 텃밭인데 네. 우리 서민들 여당을 또 지지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곳들인데 가만히 내버려 둔다 내년 6월까지 너무 무책임하잖아요. 우리 네. 사회에는 그 암묵적 룰이 있잖아요. 암묵적 룰이 뭐냐면 잘하는 사람은 상 주고 못하는 사람은 벌 주고 그냥 중간치기는 그냥 내버려 두는 건데 노도강이나 이런 지역들은 어떻게 보면 그냥 잘하지도 않고 못하지도 않은 이 중간치기 정도의 역할이면 내버려 둬야지. 내버려 둬야 되는데 잘하는 애가 문제라고 해서 아니면 사고 친 애가 문제라고 해서 똑같은 강도의 규제를 때려버렸잖아요. 저는 네. 개인적으로 조정 대상 지역 정도만 지정하면 됐지. 토지거래가구역은 나가도 너무 나갔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거는 실수예요. 이건 국토교통부가 실수한 겁니다. 실수했는데 실수를 수습하려고 하다 보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오성훈 효과인데 2월, 3월에 풀었다가 오성훈 서울시장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냥 풀었겠습니까? 솔직히 용역도 주고 네. 연구 결과도 보고 야, 이 정도면 풀만해 라고 해서 풀었는데 그런 일이 생겼잖아요. 야, 노원구가 2년 동안 집값이 거의 안 올랐고 실제로 통계적으로도 그렇고 실제로도 안 올랐고 약세 지역이니까 풀어도 괜찮아. 그래 풀자 말씀하신 것처럼 야 서울에서 틈이 생겼어. 네. 그러면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잖아요. 학습 효과도 많이 되어 있고 뭐라고 생각하냐면 야 여기도 나중에 또 묶일 수도 있어. 네. 풀렸을 때 사야 돼. 지금이 기회야라는 왜곡 현상이 생기게 되면 지방에서도 야 서울에 길이 열렸어. 우선 먼저 하나 사놓자. 우선 하나 사자. 야 그래도 생각해봐. 이제 논리는 만들기 나름이거든요. 네. 노원구가 강남에서 멀어. 맞는데 그러니까 그 가격이야. 이런 논리가 성립이 되거든요. 네. 야 강남하고 가까우면 10억 이하 물건이 나오겠어? 그 위치니까 그 가격인데 그 동네가 재건축도 진행되는 단지들 상계주공 같은 나오고 은행 그 사거리 학원가도 좋고 지하철도 4호선 7호선 다니고 나중에 GTX도 창동역에 들어오고 네. 야, 앞으로 좋아질 지역인데 이 가격이 어떻게 사? 저평가야 라고 판단을 내리는 순간 투자 수요는 얼마든지 들어오죠. 최근에 강서구 보니까 그 가양 주공이나 뭐 이런 네. 단지들도 이제 전용 50구는 10억 이상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서울은 구축도 핵심 한강벨트가 아니어도 10억이거든요. 그럼 노동강도 충분히 얘기를 할 수 있죠. 실제로 가보면 심리적으로 의정부, 네. 노동강 하면 굉장히 멀게 느껴지잖아요. 실제로 거기서 다니는 분들은 오히려 수원보다 더 가까워요. 서울 왔다 갔다 하기에는 안 막히는 출퇴근 시간만 피하면 그렇게 트래픽 잼이 많지 않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 충분히 저는 그런 논리 가능하다. 그러면 정부는 최악의 상황일 수도 있는데 노동강마저도 급등한다? 그거는 이제 수도권으로 집값이 번진다는 얘기거든요. 그 상황에서 그러면은 이제
풀어줬다고 치고 네. 만약에 노도강을 풀었는데 막 올라가요. 네. 그러면 거기서 대책을 또 낼 거잖아요. 또 묶어야지. 그러면 또 묶는 건 어찌 보면 최악의 한 수가 될 테니까. 왜냐면 그래도 선거 어떡- 직전에 묶는 거 안 되니까. 그러면은 그렇다고 거기를 다시 규제를 한다? 그러면 뭐 이미 투기가열지구도 있는데 또 묶는다? 이것도 쉽지 않잖아요. 그냥 또 그거를 결국에는 감당하고 그냥 내버려 둘 상황이면 풀 것이고. 근데 그걸 내버려 두지 못할 것 같으면 못 풀 거고. 근데 저는 그래도 지금 상태가 내버려 두기에는 너무 리스크가 커요. 그리고 저는 이제 더 걱정되는 건 그렇게 만약에 풀었는데 거기가 튀어 올라가면 옆에 아직 안 푼 데도 있을 거잖아요. 아직 안 푼데. 네. 거기는 그럼 우리는 왜 안 풀어주냐는 얘기를 할 거잖아요. 네. 노원은 저렇게 올라가는데 우리는 왜 안 푸냐. 그거를 그러면 선거 전에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그거를. 그러면 거기 나오는 이제 구청장 후보는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느냐. 왜 우리는 안 푸는데.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겠죠. 너 뽑으면 풀어줄 거야? 라는 얘기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11호 대책을 진짜 잘못한 거예요. 규제는 하기는 쉬운데 풀기는 너무 어렵거든요. 어렵죠. 그러니까 사실 강남 3구 용산구도 2017년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이 되잖아요. 네. 8.2 대책으로 8년째 지금 안 풉니다. 그러니까 규제라는 건 집값이 과열이 되면 했다가 집값이 정상이 되면 풀었다가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 다시 과열이 되면 또 묶고 풀었다가 해야 효과가 있는데 계속 규제 지역으로 내버려 두다 보니까 내성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 씨알도 안 먹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야. 노도강 오르지도 않은 지역을 풍선효과 차단하겠다고 어설프게 묶었다가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빠졌는데 풍선효과가 안 생겼느냐? 동탄하고 구리하고 생겼잖아요. 네. 용인 기흥구도 생겼고 안양 만안구도 생겼고 그러니까 풍선효과가 생기긴 생겨. 그러면 생기면은 그때 묶어도 되는 거를 노원구는 왜 묶었고 그러면 동탄은 왜 안 묶었냐. 물론 정량적인 지표를 보고 했습니다만 그것 때문에 지금 소송도 걸렸잖아요. 행정소송 네. 걸렸잖아요. 개혁신당인가 거기서도 그렇잖아요. 야 9월 통계 빼먹었다. 그러니까 이게 스스로 논란을 저는 자초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굉장히 어려운 숙제인데 일단 대통령실 정책실장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얘기는 그래도 저는 푸는데 베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게 무서워서 안 풀고 지방선거에서 불리한 구도가 되느니 그러면 푼다고 해서 쉽게 말해서 확률이 반반일 수 있잖아요. 네. 풍선 효과가 생겨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집값이 노원구가 쭉 올라갈 가능성 반, 그렇지 않을 가능성 반이라면 그렇지 않을 가능성 반이라도 있으니까 우리가 앉아서 당하느니 한번 해보자 하는데 저는 베팅을 할 것 같고 문제는 이제 풍선 효과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건 저는 토지거래허가 구역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저는 불필요한 규제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주거 네. 이전의 자유고 토제가 적용이 되면 앞서서 전세 시장도 왜곡이 되고 부작용이 생기니까 차라리 한 설 전후에서 그냥 다 풀어버리는 것도 저는 토제에 대해서는 역설적으로 노도강만 풀지 말고 다 풀어. 가능할까요? 안 되죠. 다 풀고 나면 뭐 일부 이제 한강벨트 지역들은 네. 다시 또 갭 투자가 생길 수도 있으나 저는 그게 지속 가능할까? 루엘 뭐 48억 거래됐다고 하고 엘스 37억 거래됐는데 뭐 전세 가격은 10매덕이잖아요. 네. 20매덕을 베팅하면서까지 뭐 6개월, 1년을 계속 살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시장에는 항상 자정 기능이 있기 때문에 한 달, 두 달은 불안한 흐름을 보이겠으나 믿고 기다려주게 되면 또 그래? 비싸네? 나는 다른 거 살래 안 살래라는 걸 시장에서 판단하는데 시장을 믿지 못하고 신뢰를 못하다 보니까 지금 계속 이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노원구만 찔끔 풀면 거기에 또 약한 고리가 되니까 풍선 효과가 생기는 건데 저는 그러지 말고 토지거래허가 구역 같은 경우는 이제는 진짜 과감하게 폐지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폐지를 전체적으로 다 하면은 상승도 분산돼서 상승이 될 저는 그렇게 거잖아요.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뭐 5개만 푼다든지 막 3개만 풀면 그거는 거기만 또 좌표 찍어주는 거잖아요. 동탄 구리처럼 또 되는 거니까 아예 전체를 다 풀자. 저는 개인적으로 좀 감내해야 된다. 시장 한번 믿어보는 거다. 한 달, 두 달 올라가는 거 내버려 둬요. 사실 우리가 서울에 너무 민감해서 그렇지 지방에 별로 관심도 없잖아요. 네. 기자들도 그렇고 정치인들도 그렇고 강남 집값이 이제 좀 올라가게 되면 기사들이 막 나오게 되고 막 그 이슈가 되니까 정부도 개입을 하는 건데 사실 11호 대책도 그렇고 내버려 뒀으면 97이나 11호 대책 발표 안 했으면 네. 지금하고 어떤 결과였을까라고 본다면 저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급등하고 약간 횡보하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제 627 발표되고 너무 올랐으니까. 97, 11호 발표 안 했으면 계속 올랐을까요? 이미 성동구 뭐 이런 데가 막 0.99까지 가고 막 이랬잖아요. 네.
계속 천정부지 올랐을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오히려 시장을 불안하게 하니까. 97 공급 대책도 내용이 그거잖아요. 135만 호 착공하겠다. 마지막에 엉뚱하게도 뭐 국토부가 토지거래구역 지정 권한 가지고 가겠다. 네. 투기과열지구 지정되면 LTV 50에서 40으로 더 줄이겠다. 그 시장은 선제 반응을 하는 거잖아요. 야, 조만간에 규제지역 지정이 된대. 미리 움직여. 그렇죠. 미리 대출 나올 때. 그래서 난리가 난 거지. 한 거죠. 97이나 이런 거 발표 안 했으면 그래 살 사람 사고 안 살 사람 안 사고 6월 쭉 올랐다가 7, 8월 조용해지고 저는 그래 오히려 시그널을 저는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고위 관료들도 그때 논란이 좀 되긴 했는데 오히려 저는 이런 메시지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거냐면 대통령께서도 뭐 집값 비싸다고 얘기는 했는데 아무리 봐도 집값 너무 많이 올랐어. 그래서 나는 분당 아파트 팔았다? 난 팔았어. 나는 고평가라고 생각해서 팔았어. 팔아서 나는 주식도 사고 골드도 사고 채권도 샀어. 니들도 잘 생각해. 네 인생인데 나는 집값 고평가라고 생각해. 집값 떨어져도 나는 안 풀 거야. 그냥 시장에 맡겨둘 거야. 알아서 해. 라고 하면 그런가? 야 대통령도 집 팔았다는데 고위 관료들도 집 팔았대. 야 진짜 떨어지는가? 라는 스스로의 고민에 빠지게 만들어야지. 자기들은 안 팔면서 네. 우리 보고 팔아라고 하면 야 실제로 우리 똑같지 않아요? 타임머신 타고 내년을 보고 왔는데 우리 둘이 보고 왔는데 내년에 집값이 떨어진 거 우리가 본 거예요. 네. 우리부터 팔지 않을까요? 팔겠죠. 떨어진 걸 보고 왔는데 네. 팔죠. 그러면 고위 관료들이나 국회의원들이 안 팔고 좋은 집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자기들도 안 떨어지는데 베팅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그걸 모를까요? 학습 효과가 다 있는데 그러니까 차라리 솔선수범 보여주고 알아서 해. 이제 우리는 개입 안 할게. 공급은 꾸준히 할게. 수요는 분산할게. 그런 정책 꾸준히 할 거야. 집값 떨어져도 이제 부양 기대도 하지 마. 알아서 해라고 한다면 저는 오히려 더 좋지 않았을까. 지금 어쨌든 요 토어제 푼다 만다 가지고 네. 지금 저는 이제 약간 좀 예측을 해본다면은 지금 노원 쪽에서 매물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 왜 그러냐면 이거 풀 것 같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계속 매물이 얘기가 들어가요. 나오니까. 네, 지금 매물이 좀 찌라시도 들어가요. 돌고. 지금 주인들이 원래는 이번 주에 팔려고 했는데 다음 주까지 좀 기다려보겠다 이러면서 지금 매물 지금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그러니까 또 선제 대응하잖아. 시간이 좀 지나면 또 이렇게 막 할 거예요. 그러니까 네. 시장은 어떻게 보면 지금 잔잔해 보이나 그 우리 강물로 따지면 표면은 잔잔해 보이나 그 밑에 물살은 지금 굉장히 빨라요. 막 요동을 치고 있거든요. 이 요동을 치는 게 구조적인 문제.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신 게 구조적인 문제를 얘기했잖아요. 서울 집중화 문제, 수요 과잉의 공급 부족의 양극화 문제의 유동성의 문제. 지금 국민들은 굉장히 불안해요. 그래서 막 요동이 치고 있는데 지금 정부는 이것만 살짝 풀까 말까 이런 걸 고민하고 있으니 뭐 문제는 저는 생길 가능성은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풀 수도 있다 정도로는 보시는 거죠? 정책실장이 일부라도? 그런 괜히 그런 고위 소리 하지 관료들이 않았다? 가만히 있는데 네. 자기의 말의 무게를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미 내부에서는 논의가 됐는데 말씀하셨잖아요. 공급 대책 발표하고 그다음에 시장 풀 수 안정이 확인되면 풀겠다. 그게 뭐예요? 12월이나 늦어도 1월에 공급 대책 발표되고 안정을 확인하는 게 뭐예요? 그분들은 통계를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통계 보고 한국부동산원 통계나 KB 통계 보고 한 0.1 왔다 갔다 이 정도면 안정이야라고 하면은 놓은 거 풉니다. 근데 6월 3일이 지방선거이니까 혹시라도 수습을 해야 되니까 2, 3월 정도 저는 설 전후 정도를 일단 보고 있습니다. 12월에 풀기에는 사실 그렇죠. 너무 촉박하기도 하고 일단은 1월 상황 보고 설 전후해서 아마 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때 풀고 만약에 올라가면 그거는 그때 가서 다른 또 수습할 걸로 시간은 대응을 좀 그러면 해보자. 3월, 4월에 수습을 할 수 있으니까. 네. 근데 4월, 5월에 풀면 수습할 시간이 없고 안 풀고 6월까지 가기에는 그냥 해보지도 않고 당하니까 네.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한다면 뭐 토지를 다시 묶진 않고 뭐 다른 식으로도 뭐 하겠죠. 뭐 뭔가 좀 정책을 또 발표. 다시 올라가면 그때 고민할 텐데 사실 할 수 있는 카드는 많지는 않죠, 사실. 또 토지 또 할 수도 있지. 오성 서울시장도 다시 했는데 그럴 거면 왜 풀었어라는 얘기가 또 다시 나올 욕 거고. 먹어도 뭐 그런 거죠. 그거는 그때 가서 생각하자. 그렇죠. 이럴 수 있다는 거죠. 네.